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컨설팅을 했던 학생 중에 인상적이었던 학생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시골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선수였다고 해요. 이 친구가 또 듬직하고 하니까 애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놨냐면 반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친구는 반장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한 거지. 반장은 공부 잘하는 애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유도선수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공부를 시작을 해. 사실 성적이 많이 오르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 나름대로 이제 정보도 찾고 공부도 하면서 동아리도 찾고 해봤는데 거기에 과학 동아리가 딱 하나더래요. 화학 동아리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 화학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화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친구를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니? 선생님, 저는 숭실대학교 신소재 공학부를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띡 봤는데 3.3 정도 나왔더라고요. 3.3. 좋은 내신이라 보기는 어렵죠. 아무리 그 학생이 농어촌 전형 대상 지역 학생이라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가 되게 순박하다니까 약간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자 라고 해서 그 친구랑 막 정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숭실대 신소재전 뭐 하고 있디? 해서 계속 정보를 찾아보고 저랑 이제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친구는 집에서 매일매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농어촌전 1차를 붙고 나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된 겁니다. 그 친구한테 면접에서는 핵심적으로 무조건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은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외워서 전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면접 후기를 보내줬어요. 그 친구 내용을 쭉 봤는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1번 지원 동기 준비한 거 말함. 2번 학업계획 준비한 거 말함.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가 3번에 이상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쭉 봤더니 뭐냐면 거기 있는 면접관으로 오신 교수님께서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조사했네. 어떻게 그 많은 정보들을 알았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네, 숭실대학교 정말 오고 싶어서 홈페이지만 100회 넘게 찾아왔다. 여기 계신 신땡땡 교수님께서 옆에 회장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께서 약간 부끄러운 듯 그런 것까지 이러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은지 막 답변이 오고 갔던 내용들을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줌에 질문이 뭐가 있냐면 이 교수님이 물어봐요. 펩타이드가 한국말로 뭔 줄 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숭실대에 입학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과생이 화학 공부한 친구가 꿈이 화학공학자인 친구가 펩타이드를 모른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단백질 이러고 끝났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합격 후기를 저한테 보냈어요. 강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내신 3.3인데 2.6과 1.9도 떨어졌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그 학교에 대한 저는 엄청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분들은 이 학생이 열정 이런 것 중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해요. 지식적인 부분은 심각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는 척을 해봤자 저는 교수님들이 허허 귀엽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보이는 거지. 얘가 진짜 우리 학교 오려고 열정적으로 홈페이지 뒤지고 이랬구나.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